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폐쇄 이후 행정사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전국 9개 거점센터, 35개 소지역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고용허가제, 애로사항 등 상담과 실생활, 고충 상담 등의 업무를 해왔고 정부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에 대해서 내년 정부 예산은 0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 센터 업무는 연말 이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기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업무를 지방고용노동청과 산업인력공단에 나눠 맡긴다는 방침인데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식을 개편하고 상담이 행정서비스로 연계되도록 조치하는 것뿐이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다국어 상담원을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정부는 사업 중단이 아니라 사업 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무고충 상담은 다국어 상담원을 추가 채용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맡고 교육 기능은 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센터 상담, 진정 노동관서 행정 처리로 이원화된 체계를 상담, 행정,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효율화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관계자들은 센터에서 면담 후 입증 자료를 확보해 민원을 제기하면 센터와 노동관서가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는 시기인데 행정기관이 전담할 경우 빠른 문제 해결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휴가 사용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는 보통 주말에만 시간이 나기 때문에 현재 지원센터들은 대부분 주말에도 문을 열고 있고 일요일 하루 상담 건수는 평일 대비 4배, 특히 내방 상담은 5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하여 주말이 휴무인 관공서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주말 전화 상담 서비스 확대를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보입니다. 현재 1345 상담센터의 경우 기본적인 서류 제공이나 절차에 대한 상담을 안내해주는 정도이지만 상담사가 실체 진실을 파헤치는 것까지 상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담 전화로는 책임질 내용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허가제 E9 비자 근로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은 출입국 행정사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상담, 임금 체불 및 근무처 변경 등등 노무 상담, 비자 상담, 생활법률 상담, 고충 상담 등 필수 상담 업무는 결국 출입국 전문 행정사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행정사의 역할과 위상도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행정사회에서는 협회원들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개개인들의 노력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고용허가제 E9 비자 신규 규모는 지난해 6만 9천 명이었고 올해 12만 명, 내년에는 12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 체류 E9, H2 비자 근로자는 약 41만 명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거의 모든 사업장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체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비자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접근 이후 실체적인 상담으로 이어질 경우 노무 업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자와 노무 업무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출입국 업무는 외국인 근로자 개개인의 문제일 수 있지만 기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행정사회가 중심이 돼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를 패키지로 묶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 업무 지원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므로 이와 관련해서 출입국 업무, 계약 업무, 4대 보험 관련 업무 등등 각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 본업에 충실할 때 행정사의 위상은 저절로 높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